네, 스타트.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아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한테 무슬림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회를 이어서 저는 오늘 방금 전에 또 우리 어르신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제가 기독교 백년회관에 갔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무슬림을 용산에 터뜨려 놓고 김재규한테 총을 맞았다. 그 말씀을 제가 목사님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문에서 저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때 목사님들 말씀에 무슬림이 140조를 투자하고 18만이 들어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무슬림은요, 일부 사처, 그것도 동시에 일부 사처입니다. 네 사람을 데리고 살다 한 사람이 실증 나면 이혼하고 또 다른 네 사람을 언제든지 동시에 사처를 거닐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여자는 인권이 없잖아요. 얻어맞아도 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는 종교는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로 인해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무슬림 같은 것은 정말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나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옥사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슬림 18만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큰일입니다. 공산주의도 지금 문제고 무슬림도 더 큰 문제입니다. 종교 하나라는 이유로 우리 한국 여성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인류 최초의 상행위는 매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모에 남자들은 사냥할 수 있는데 여자들은 사냥할 수 없고 밤에 맹수들을 지킬 때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또 사냥을 해오니까 그 음식을 여자들이 먹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밀히 따지면 부부가 결합되는 것도 하나의 매춘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뭐가 문제냐? 한국이 지금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서 한국 여성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경제력이 더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특혜를 줬지만 지금 특혜도 없습니다. 공무원 가보세요. 전부 여자들 판입니다. 남자가 월급 벌어보면 돈은 그 부인들이 다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은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못해요. 옛날에는 아버지 없이 어머니 사랑만 받고 자라면 저는 호래자식이다. 그게 욕했습니다. 저는 호래들놈이고 후야들놈이고 사투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렇게 싹이 없다는 겁니다. 엄부자무예요. 아버지는 엄격해야 돼. 내 자식이 잘못했으면 엄히 때릴 줄 알고 성경도 뼈까지 아프도록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인격이라 하지만 아이는 매를 맞고 자라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해도 엄모효자출입니다. 엄모효자출.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낳는다는데 지금은 가정교육이 잘못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 여성들이나 욕할지 몰라지만 참 문제입니다.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해요. 결혼.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홀로 독처하는 아담이 좋지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 있고 창세기 2장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좀 출산은 안 해요. 무슬림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140조 투자 이민으로 받아들여서 18만이 들어왔고 시집안 가는 한국 여자들이 만여 명이나 지금 무슬림의 아내가 돼서 무슬림이 벌써 35만인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50만이 되면은 테러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놈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장사를 해봤습니까? 농사를 해봤습니까? 덮어놓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수임료 50억 100억씩 이 검사 판사 출신들 욕해하는 놈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가장 나쁜 놈들이 검사 판사 변호사예요. 대한민국 법이 있습니까? 하나 말씀드립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슬림을 받아들여서 천만을 맞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 무슬림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런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어르신 말씀대로 김정은 지령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검판사가 얼마나 많고 법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헌법을 몰라요. 헌법. 법 중에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했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형법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는 상법이 있습니다. 언어법, 수표법 6가지의 법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윤석열 그 미친놈도 안 지켰습니다. 그게 앞으로 대통령감이라고요? 문재인이 헌법 84조를 위반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감금했는데 지금 삭발선을 다 열어놓고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한 문재인이가 지금 있는데 윤석열이가 정말 사나이라면 지금 죽더라도 문재인을 체포하러 가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파의 이 미친 작자들은 나도 우파입니다. 미친 작자들이에요. 내가 종로로 출마했습니다. 판결만 계속 밀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낙연이 속한 당과 황교안이 속한 그 두 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과 애원의 죄가 없이는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내란과 애원의 죄가 있을 때 탄핵을 시도하는 겁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역적입니다. 헌법 84조를 무시했어요. 어떤 사람이 종로에서 나오고 그래요. 내 종로 지역관입니까? 여기서 나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왜 나왔느냐 그래. 아니 역적들이 정치를 판치는데 내가 그거 알리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헌법재판관이 결정 다 낸 건데 어떠냐. 그럼 헌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내가 법대로 나왔다 이거요. 그럼 법대로 나왔으면 헌법 84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잘 알긴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법대 나온 사람이 하는 소리가 헌법재판관이 이미 판결했으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은 헌법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되겠어요?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안 지켜도 되고 대통령도 헌법을 안 지켜도 되고 검사 판사도 헌법 안 지켜도 되고 300명의 이 국회의원들도 헌법 안 지켜도 됩니까? 헌법 지킬 지금 정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샤론은 나를 경호하기 위해서 내가 종로구로 국회의원에 21대 출마했을 때 김밥 먹으면서 1분도 나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누가 테러할까 봐서. 미안하지만 나 테러 함부로 난 죽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주먹이 가장 빠른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순신장을 쓰는 사람이요. 내가 뭐 총으로 쏜다는 모르지만 근거리에서 덤비면 그냥 안 놔둡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바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진짜 무사예요. 무사.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은 제천해요. 죽을 놈은 죽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송 회장님이 백마복지 전투를 하고 있는데
폭탄이 푹 떨어지면은 그 구멍으로 그냥 얼른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랍니다. 그랬다 옆에 또 붕 떠는 구멍을 또 그리 가고 백마구치 전투가 그랬답니다. 그런 전투 장면에서 제군달수에 탁탁탁 등을 막 치고 나서 보면은 별 4개 백선엽 장군이 그 전선에서도 병사들을 그렇게 했답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은 별 4개짜리가 애만소총을 들고 인민군과 싸웠어요. 부산으로 밀렸을 때 장교들 도망갈 때 백선엽 장군은요 거기서도 여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눈물이 나와요. 기도를 했습니다. 메가드 장군 있죠?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메가드에게 하늘에 지혜가 내려온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라. 그 대성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맹을 이어갑니다. 이 역정놈들이 판을 치는데 이 안식은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헌법 태방 아닌 헌법 안 지켜도 좋다? 300명의 국회의원 안 지켜도 좋다? 법대를 나온 놈이 헌법 84조도 모르는 게 나 법대 나왔어? 이런 미친놈들이요. 헌법을 누구도 안 지키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요 서울시장 저는 찍을 놈이 없습니다. 막말로 다 놈입니다. 놈. 한 놈도 존경하는 놈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할 겁니다. 찍을 사람이 없어요. 허경영이 그나마 빨갱이는 아닌데 거짓말을 너무 해. 거짓말을.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돈을 너무 거둬들여. 저는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지금 감금당합니다. 감금. 죄가 없어요. 헌법 84조 그렇게 모릅니까? 내란과 애원의 죄가 없으면 헌법 안 하면 돼요. 탄핵을 헌법 84조가 위반일 때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나쁜 년이 있습니다. 년. 대통령은요 사람을 죽였더라도 임기 끝난 다음에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건 사사로이 누가 준 것이 아니라 5천만 국민투표에서 대통령을 뽑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혹 사람을 죽였더라도 막중한 5천만의 국가와 안녕 질서로 해서 잠시도 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임기를 마친 다음에 형사에 대한 것은 물어야 됩니다. 그 헌법 84조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요. 대통령은 형사소추 소송으로 밀어낼 주자입니다. 밀어낼 수가 없다 하는데 촛불 가지고 문재인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감금했으면 감금 4년입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곧 한국이 무너질 것 같지만 우리 주한미군이 있는 한 38선 다 열어놨어도 우리가 지금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봐도 계시록에 보면 동방땅끝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중해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동방땅끝이고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북편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동북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구절절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동방 땅 끝에서 요즘 성경은 그게 잘 안 나오대요. 성경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이를 맞은 천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치듯 하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나온다. 이단들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군대가 14만 4천이 어디서 나오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언서 남사고 선생이 쓴 경암유록에 보면 우리나라 남반구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공주 계룡산이 무대가 됩니다.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인물이 나와야 세계를 주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정리해보면
성경은 동방 땅끝 대한민국을 가리켰습니다. 격암유럽은 38선이 아닌 이 남을 가리킵니다. 정감록에 보면 공주 계룡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거기에 지금 정부 종합청사가 나갔죠. 어떻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이렇게 헌법을 모르죠? 헌법은요, 대통령도 지켜야 돼요. 헌법재판관도 지켜야 돼요. 국회의원도 지켜야 돼요. 아니, 그들이 먼저 헌법을 지켜야 돼요. 국민은 몰라도 못 지킬 수 있지만 적어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모르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역적들이 다 판을 치고 있어요. 역적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 내가 물어보면 저번 달도 그랬어요. 지금 38선을 열어놨는데 어쩌지 그랬더니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되니까 열어놔야죠.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전시들 하고 있는데 열어주면 될까 그랬더니 아 김정은이도 지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속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김정은은 미화시켜서 봅니다. 젊은 학생들, 젊은이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한 왕대밭에 왕대가 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따님이 무슬림에 대해서는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도 그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죽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나오시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승리하고 와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가 해결됩니다. 저는 21대 종록으로 국회에 출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시절도 저는 19대 때 국회에 출마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선거관리위원회 가면은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다 그냥 내가 써넣기 하면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책을 4권인가를 주고 4권을 왜 이렇게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을 계속 받았어요. 몇 날 며칠. 받고 서식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책에 본 내용을 놓고 어떤 것은 여기, 어떤 것은 3페이지, 10페이지, 뭐 50페이지 그걸 뒤죽박죽 찾아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써넣기를 해야 됩니다. 대학원 나온 놈도 못해요.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고 공부를 심사하는데 심사를 안 해줘요. 내가 육족이라 하니까. 심지어 내 후보 차량을 남바로 때려서 다녔어요. 이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여기 있어요. 내가 종로 낙원동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데 빨간 잠바 입은 놈들이 와가지고 막 선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당신 누구야? 공무원이 관능 설명 돼야 될 거 아니야? 왜 허간에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후배에 선거를 왜 받아? 누구야? 이름이. 바짝까지 막 쫓아다가 물으니까 이 사람이 급하니까 용역하더라고. 용역시켜서 나 선거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어르신 정도 나이 때 되시는 분이 또 왜 뭐 어쩌고 또 한번 그래. 그 사람 또 물리쳤어요. 세 번째는 어디 저 또래 같은 놈 마약 처먹었느냐. 마약쟁이들은 여러분들 길에서 보면 압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눈이 이렇게 눈이 풀어진 자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풀어져 갖고 자세가 해주고 웃더니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타고 있다가 몸을 샥 들면서 그냥 그런 놈이 간접이에요. 마약 먹고 간질합니다. 그런데 이 샤론이 못 봐서 샤론아 앞에 오는 건 지금도 아무도 가만나. 너 내 뒤봐 그랬어요. 그래서 오다가 씩 돌면서 그냥 내 뒤로 돌길래 걷어 차려고 그랬더니 그놈도 내 민첩방을 딱 보고는 싹 사라지더라고. 그렇게 종로에서 첫 번 유세할 때 용역을 시켜서 사실은 방해한 겁니다. 그래서 샤론 보고 내가 했어요. 야 아픈 날 아무도 가봤나? 나 눈을 안 보이는데 뒤만 봐. 인기척만이야. 내가 다 때려잡을 테니까. 누구도 그냥 안 놔도 칼 겁 안 나.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4.15 부정선거는요. 순 엉터리고 과거의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경영 씨가 자기 당원이 1000명인데서 표가 7표 나오더랍니다.
제가 19대 때 전주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전북대학교 근처에 가면 술집이 많습니다. 수백 명이 먹는 술집도 있어요. 기호 3번 백병찬 후보 병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생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선뜻 나는 기부 경배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 기부 경배제가 뭡니까? 그래요. 자, 남자만 군대 가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부 경배제. 우리나라가 60만 명이 군대를 간다면 실제 병역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8, 90만이 된다. 20, 30만 명이 남는다. 그것을 뭐 공익이니 뭐니 해서 빼는데 그거를 빼지 말고 기부경배제 하겠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 돈 내는 거 선착순 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1억 걸고 10억 걸고 100억 걸고 천억도 걸 거 아닙니까? 군대 가기 위해서. 그래서 한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를 기부경배제에서 군대 가기 싫은 사람 여기다 돈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막 10억, 20억에서 1000몇 개 숫자 걸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군인들 복지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 복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요, 예? 점검시, 입연시, 주변시라든가 보트 쓸 때 그런 게 있어요. 보트 쓰다 보면은 날씨가 흐리고 뭐 하면은 저기 나무가 사람 같기도 하고 바위돌이 사람 같기도 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의 육안으로 간첩을 지키고 적을 지킨다는 건 어려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첨단 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 지금 카메라 세운 것처럼요 500m나 100m에 하나씩 산발설을요 컴퓨터를 갖다 딱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서치라이트로 밤에 깜깜한 밤에도 쫙 비쳐요. 36도 5도 사람만 딱 만나면 라이트가 딱 켜지는 거예요. 간첩이 칠 같은 밤에 쫙 오다 가면 간첩이 딱 이게 뭐 멈춰요. 그리고 우리 군인들은 지하 3층 벙커에다 넣어가지고 핵이 터져도 괜찮은 데서 호텔처럼 져놓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왜 소총 들고 겨울에 이렇게 서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딱 놓으면 거기 하얀 것이 나타나면 방송을 합니다. 기아는 지금 포획되어 있다. 저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다. 살고 싶으면 어떻게 나와라. 그러지 않으면 사살한다. 그럼 원격 조정에서 바로 사살해버리면 돼. 삽발설 그렇게 지키면 돼요. 그 전방에 초소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그렇게 첨단으로 시키고 숫자도 줄여도 돼. 어때? 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생전 안 들어본 얘기했거든요. 이 닭대가리 같은 놈들이 국방부 장관을 해 지금. 뭔가 정치를 기발하게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좋은 군대를 만들 수 있는데 전부 따라갈 줄만 알아. 그러면 전부 맡겨놓으면 나갔던 도둑질만 해먹으려고 그래요. 더 좋은 놈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막 백병차 치고 난리 납니다. 자,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젊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덕진구에 대한 표가 몇 표 나온 줄 아십니까? 10표도 안 나왔어요. 10표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요 여론조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론조사. 요 개놈들이 여론조사부터 조작을 해놔요. 전화를 한 거 얼마 했다고만 하지 누가 확인해요? 그러면 우리 자유선진당이 옛날에 2%를 2% 전주에서 2%를 만들어놔. 여론조사하니까 자유선진당 2%래. 그러면 투표도 2%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잘 보이는 만 당선을 해요. 대한민국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수개표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종로로 나가면서 저는 그 얘기요. 앞으로는요 국민투표도 바꿔야 됩니다. 요 말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 지금 답답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동사무소 있죠. 동사무소. 동사무소에다가 투표함을 한 10개, 20개 동사무소 만들어 놔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다가 엄지손을 딱 클릭을 하면 요새 자기 집 들어갈 때 엄지손 누르면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사무실도 열어주잖아요? 딱 누르면 백병찬 씨군요. 기호 몇 번을 찍으시겠습니까? 모니터에 딱 나와. 내가 5번 찍고 있어. 5번을 딱 찍으니까 5,000표였던 사람이 5,001표인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요
카메라를 딱 찍고 나와. 왜 숨겨? 나 찍고 나는데 야 샤론 너 갔을 때 얼마냐? 내가 갈 때는 이 사람 5번이 말이야 5천 한 표 했는데 샤론 갔을 때는 5,500표 했어. 아 차이가 있구나. 뭐 개표를 못을 해요? 밑에 숫자가 다 나오는데 조작을 못해요. 네, 조작 못해요. 이런 국민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저작권을 냈습니다. 저작권.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여야 이놈들이 전부 매국노고 역적인데 매국노 역적만 놓고 지금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의 QR코드 부정선거 시스템 갖고 이거를 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나올 때 제가 촛불을 밀고 들어가서 19대 대통령 출마 선언도 저도 했습니다. 제 공약이 뭔 줄 아세요? 미국과 저는 연방제다는 거예요. 북한보다 우리가 30, 40배 잘 살아요. 문재인 정신 나간 놈이요. 그 가난한 놈 30배, 40배 못 사는 북한하고 연방제하고는요. 우리도 거지 돼요. 지금 거지 만들잖아요. 지금 나라를 거지 나라를. 그런데 연방제를 할 바야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해야 돼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민투표 붙이겠어요. 동사무소 국민투표 돈도 안 들어가요. 저처럼 국민투표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벽보도 붙일 일도 없어요. TV 채널 하나 만들어놔서 후보들은 TV에서 열렬하게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자기 정책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벽보를 왜 붙여요? 프라카드 왜 붙입니까? 이 첨단 문명 시대에. 그래서 후보들은 누구나 자기 정책을 국민에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국민들은 다양한 시간대에서 클릭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들을 수 있게 만들고 투표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없애야 돼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이 없애버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냥 지문인식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 사람들이 와서 가짜 투표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만약에 내가 종로구 무슨 동 오리동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천왕동 가서 하려고 하면은 당신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조금 지체하면 경찰이 잡아가 버리면 돼요. 부정투표로.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정치도 기발한 정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월급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아마 국민투표하면 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 북한의 중국의 흑룡강성 하나가 우리 한반도 땅덩어리 한 2.5배가 됩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 여러분들도 다 도둑놈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독일하고 비슷해요. 독일은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해요. 그리고 독일은 재능 맞춤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1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연아 같은 사람한테 피겨스케이팅 박사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체육대회에 가서 피겨스케이팅 교수가 되는 겁니다. 유재두 같은 사람 세계 챔피언 됐잖아요. 복싱 박사 줬으면 그냥 말은 체육대회에서 복싱을 가르쳐. 홍수환도 복싱 박사가 됐을 거고 교수가 될 거고 대학교에서 세계 챔피언이 복싱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독일은 그런 나라예요. 미국과 러시아가요 독일 과학을 못 따라갑니다. 핵무기도요 독일 거예요. 독일 거. 소련하고 미국이 나눠가졌어요. UFO도 독일의 과학을 러시아가 훔쳐다가 미국과 나눠서 두 나라가 선진국이지 세계 과학은요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가 아닙니다. 독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독일식 교육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가게 하면 돼. 일본은요 중학교만 다니면 졸업반 되면 기업체에서 와요. 우리 회사도 학생 일합시다. 우리나라는요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실업자가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또 대학원 나온 사람이 사명당을 몰라. 여기는 교회지만 그래도 사명당은 중이지만 승명장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몰라. 역사가 다 망각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도요 17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강민족이 되어서 1700년 만에 팔레스틴 땅을 찾았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국토를 찾으면 일본, 대마도, 오키나까지 찾아야 돼요. 연해도 찾아야 되고 동북삼성도 찾아야 됩니다. 이런 원대한 일에 미국이 우리 국토를 지금 찾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이 주사파들은 지금 중국하고 폼을 잡는데 여러분요 아무리 까불어봐도 안 됩니다. 지금 거의 190개 국가 되는 나라 중에서 미국 한 나라가 55%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45%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나눠가진 겁니다. 중국이요? 중국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대만하고 붙어도 승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대만에 미국의 스텔스기가 있어요. 스텔스기. 그놈 세 대가 동시에 떠버리면 제일 먼저 산샤댐에다가 폭파시켜버리면요 상해에 물이 그러니까 그 산샤 물이 150m 되는 그 물 있잖아요. 그놈이 터지면 상해까지 날아가 버린답니다. 6억이 죽어요. 예, 중국에 몇 군데 대만에다 그냥 시설기에 다 써가지고 뒤집어 버리면 작살나요. 북한이요? 핵 못 쏴요. 북한이 핵 쏘는 날은 북한 전체가 300m 땅이 뒤집어 버린답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으려고 싸우는 놈 없어요. 살기 위해서 싸우지. 그래서 문재인 주사파가 아무리 하더라도 한국은 안 망해지고 제 생각은 성경대로 철장권세에 가진 14만 4천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정감동에 보니까 공주 계룡산이라고 되어 있고 경암역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한 땅이 참 복을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이번에 선거가 수개표라는 말도 있는데 수개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 짜는 대로 돌아갑니다. 예? 100% 하면 안 되니까 좀 마음 있는 사람은 당선시킬 거고 그들의 계획에 의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강 목사님도 삼각산파인데 저도 사실은 삼각산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 그때 내가 산기도를 매일 다녔어요. 내 차에 싣고 밤새 가서 대통령과 조국과 민족을 해서 목이 타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재미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 뒤가 하도 시끄러워서 전두환 대통령은 암행승차를 잘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암행승차를 잘해요. 혼자 나와서 막 자기가 돌아다녀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안 하다 망했거든요. 이기국이 이중신문 때문에 속았어요. 이승만 아주 찐트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 당시 대통령한테 가는 신문하고 세상에 나가는 신문하고 틀려. 이승만이 맨날 보면은 흩어지면 3천만 모이면 20만 이것만 본 거예요. 이승만은. 야 하나님이 보아사 내가 세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는데 4.19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듣고 바로 하와이로 망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삼각산을 둘러서 그 사람은 불교 믿었어요. 불교. 그래서 이게 시끄러워서 아주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불교를 믿지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되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된 거예요. 노태우까지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불교 믿는데 노태우 대통령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삼각산 기도 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가면 대통령부터 기도하고 군인 장군들 국방하고 장관들 기도하고 지방자치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날 새요. 그게 삼각산 산기도 구국기도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겨울이나 여름이나 한참 출 때는요,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가면은요, 안 춥습니다. 비닐을 뒤집어 쓰고. 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불교 믿는 대통령들이 기도할 때, 삼각단이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경제로 아주 우뚝 섰습니다. 김영삼 중앙교회 장로가 딱 그때 383 막았어요. 삼각단 기도 받았죠? 김영삼이가 뭘 했습니까? IMF를 가지고 왔어요. IMF. 나라를 부도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낸 나라를 금모으기로다가 구하겠다고 김대중 때 30대 대기업이 다 팔렸습니다. 국민은행이 우리 건 줄 아십니까? 95%가 팔렸고 지금 삼성 이재용 있잖아요. 저기도 70얼마가 팔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지금 이재용이 죽였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삼성은 이재용 개인기 아닙니다. 70% 이상이 A국가시고 대다수 50%가 미국가요. 미국을 건드리면요 결국 죽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재용이 폭망력이 걸리도록 됐지만 이재용은 그렇게 죽이지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100년 해관 여성회관에서 제가 15분씩 매주 연설을 하게 됐었는데 그날은 허평원 장관이 내 시간을 많이 빼먹었는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그때가 어느 때냐? 사드를 미국에서 가지고 왔는데 문재인이 배치를 안 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그날 대표기도 하고 다음 날인가 사드가 배치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재인도 믿지만 기도를 합시다. 믿지는 해야 돼요. 정사와 권세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대통령도 우리를 도와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일루미나티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심지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일루미나티요. 그들의 조정을 받은 사람들이 바이든하고 힐러리, 오바마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박근혜 정권을 찬탈한 정권도 그 무리입니다. 홍석현, 홍석현이 최고 대가리고 김무성.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도 많이 지금 부패해서 요즘은 내 열심히 안 되는데 그거보다는 부국 기도를 아까처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헌법을 빨리 할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 길은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임기 얼마죠? 남은 임기를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나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그냥 조금 기도하고 끝낼까요? 아까 이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너무 많아요. 전 국민이 공무원인 나라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턱없이 공무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90%는 공무원을 줄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는 적지만 순교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시고 나라이고 아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민족입니다. 또 족보로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한 혈통이라고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주장해 주시며 또한 문재인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세웠으나 이제는 문재인이 깨닫고 회개하든지 회개치 않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라도 해 주십시오. 이대로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간첩과 아까 간첩에 대해서 어르신이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역적들이 또 헌법 84조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에 모든 국민들이 헌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헌법은 대통령도 지켜야 하며 국회의원도 지켜야 하고 모든 검사 판사가 지켜야 하며 또 모든 국민들도 헌법은 지켜야 합니다. 6가지 법 중에서 헌법이 가장 위대한 최상위 법인데 아멘. 아멘. 도둑놈이나 잡고 강도나 잡는 형사법으로 죄도 되지 않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법령에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가 무슬림을 몰라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옥중에서라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의 특히 한국 여성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망할 것이고 그보다 무슬림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무슬림 교를 믿지 않으면 산채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목이 달려 죽다가 결국은 우리 민족은 씨가 마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히 여성분들이 창녀의 근성으로 남자를 벌을 받고 남자를 택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민족이며 나는 대안에 떨려서 대안에 우리 국민들을 많이 창성할 수 있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상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민족이 망하든 민족이 멸종이 되든 무조건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만 택합니다. 아 경제력 있는 여자가 착한 남자 돈 없어도 데리고 살면 안 됩니까? 나도 사이를 둔 사람이지만 우리 사이 돈 없다고 반대했었어요. 저는 반대 안 했습니다. 우리 사이도 목사입니다. 왜 했느냐? 우리 딸 보고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좋대요. 그래서 저는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참 많이 됐네요. 어떻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제가 계몽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지만 위독경입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이 얼마큼 전해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 뜻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또 위독경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굽어 살피시고 아멘. 절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미얀마처럼 주한미군이 철수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트럼프가 빨리 승리하고 돌아와서 4.15 총선을 뒤집게 하시고 이 역적 정부를 물리치게 하시며 아멘. 새 나라 새 정부가 선 정부로 거듭나게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